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모레 체포방해 혐의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내란 혐의 재판 내용과 연결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결심 공판이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했다며 전두환 씨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재판 내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서 옅은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왔는데 당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이후 1시간 반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호소용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책상을 치면서 방청석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네,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던 거였고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가 있죠.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계엄 국무회의, 외신 허위 공보 등 비상계엄 앞뒤로 벌어진 범행 은폐, 정당화 시도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니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이유로 체포방해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막으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또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포함해 비상계엄 전후로 있었던 여러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간접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법원에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늘 열려서 절차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두 재판 모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이들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전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인 신문이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